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급성백혈병을 치료받으시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하지만 쉽게 얘기하거나 쉽게 질문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그런 충격을 해소할 만한 시간도 없이 바로 치료에 들어갑니다. 대개 관해유도요법이라고 하는 1차 치료 기간 동안에는 뭐가 뭔지 정신이 없이 지나갑니다. 일단 나한테 닥친 병을 빨리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갔습니다. 안도도 잠시, 이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직장은 어떡하나? 내 가족은 어떡하나? 내 아이들은 어떡하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밤잠을 못 이루실 겁니다. 급성백혈병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혼인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제 배우자와의 이 부부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성백혈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부부관계를 전혀 안 해야 되는가? 이 문제부터 시작하셔서 그러면 내가 언제쯤이면 부부관계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속 시원한 해결점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문제점입니다. 일단 급성백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내가 급성백혈병에 걸렸으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관계를 하려고 하셔도 잘 안 됩니다. 이 잘 안 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하실 때에 결국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큽니다. 급성백혈병으로 진단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체력도 약해지고요, 심리적인 위축이 큽니다. 이 심리적인 위축에는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정상적으로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부부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자분의 경우에는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한데 여자분의 경우에는요, 여성의 질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질 부분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또 골수 이식을 하게 되면은 질이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고 뻑뻑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를 하실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부부관계를 피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외형상의 문제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시고 나면은 되게 머리카락이 다 빠지죠. 그리고 몸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에 여러 가지 병변들, 발진이나 여러 가지 피부 색깔 변색,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외형의 변화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감소하면서 그런 부부관계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면역 기능은 별로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골수 이식, 즉 조혈무세포 이식을 받지 않으셨다면 퇴원을 하셔서 집에 가시는 순간부터는 면역 기능과 혈소판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댁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사실 부부관계는 크게 삼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 태어나실 때 아직 백혈구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거나 또는 혈소판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백혈구가 낮아서 여러 가지 질을 통해서 감염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혈소판이 낮아서 상처를 받아서 이런 상처에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께 꼭 상의를 하셔서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는 문제는요, 사실은 이거는 극복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충분한 체력 회복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위축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나아서 회복한 다음에 가족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가장으로서, 정상적인 엄마로서, 정상적인 자녀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외형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사랑으로 극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론 외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 대한 사랑,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단 이 머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통 항암 치료 하시는 기간 동안에 중간에도 머리가 나지만 반복적인 항암 치료로 인해서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났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가 다 종료되신 이후에 3에서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머리가 다 나는 게 보통이고요. 머리카락 성장이 빠른 분들은 항암 치료하시는 동안에도 되게 안스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약제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잘 나서 회복하는 분도 있습니다. 질 통증은 사실 여자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데 특히 골수이식을 받은 분들에게는 질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윤활제라 여러 가지 보조약제를 써서 해결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는 결국 각자가 노력을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은 면역 기능과 혈소판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걸 확인을 해서 가능하다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의료진의 주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 특히 백혈병 진단이 됐을 때 아직 미혼이시거나 또는 결혼을 하셨는데 자녀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난소와 정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꼭 참고하시고요. 미혼인 분들은 사실은 결혼 이후에 자녀를 가지실 계획을 꼭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정자 보호와 난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아직 결혼을 하셨지만은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더 가지실 계획이 있는 분들도 그런 게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골수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항암 치료만으로도 이제 상당수 한 20% 정도는 이제 불임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임신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만약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자녀를 가지신 이 원하는 시점이 왔다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백혈병 완치를 다 되고 이 치료가 종료되자마자 자녀를 바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완치 판정이 되는 순간까지 미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백혈병의 완치는 치료가 다 종료되고 5년까지 기다려서 재발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각자의 굉장히 선택에 따른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백혈병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는 임신은 가능하시다. 그 중간에는 임신하시는 것을 피해 주시라. 그 이유는 이제 항암제 성분이 아기에게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형아 유발이라든지 아기의 이런 어떤 성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임신 계획을 조금 보류하시고, 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는
이제 그 직후에 임신을 시도하시거나 아니면 완치될 때까지 5년을 기다렸다가 임신을 시도하셔도 되는데, 만약 임신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정자보호와 난자보호를 충분하게 했음에도 임신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꼭 비뇨의학과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아서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희망과 의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고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그 치료가 끝난 이후에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을 걸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하시는 많은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